선생님께 사랑에 관해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또 저희에게 보다 절실한 문제가 많아 질문을 옮겨보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사랑은 케미스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심하게 꼴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꼴리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꼴리는데 꼴린다고 그 사람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젊음은 꼴림이다. 꼴리니까 젊음이다. 학생 시절에는 버스간에 올라타면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여학생 겨드랑이 밑에 난 털만 봐도 성기가 터질 듯이 꼴리게 마련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상 통학 버스간이 항상 초만원이었다. 중간이 텅 빈 공간이었기에 때문에 승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들어 찼는데도 계속 문간에서는 차장이 종이 구겨 쳐넣듯이 손님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버스가 움직이는 시간에는 남녀의 궁둥이나 젖가슴이 뭉실뭉실 접촉되어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빈곤한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런 광경이 모두 절박한 삶의 한 과정이었다. 자, 한번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보자. 남자나 여자나 꼴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자의 성기에는 자아지가 여자의 성기에도 자아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자의 성기 중에 크리토리스는 남자의 음경과 상동기관으로서 발생 과정에서 보면 남, 여, 태아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진행하다가 여자의 주요 생식기관이 발전하면서 그것은 퇴화되는 형태로 위로 오그라붙는다. 그러나 크리토리스의 뿌리를 살펴보면 남자의 자지와 같은 발기 조직이 있어서 흥분과 동시에 피가 몰려 팽창한다. 그러나 꼴려봤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하여튼 남자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꼴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희한한 현상이다.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암수의 성기가 다 노출되어 있다. 시각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성기를 본다는 것만으로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가려진 성기가 시각의 대상이 되기만 해도 백발백중 꼴리게 마련이다. 이것은 우리의 성적 자연현상과 문명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동물의 경우는 코이투스라는 행위는 실제로 생식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대체적으로 남성의 성기가 꼴리는 현상도 여성의 발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다. 발정은 보통 우리말로 암내 풍기는 시기라고 하는 것인데 생물학 용어로서는 에스트루스라고 하는 것이다. 에스트루스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는 시기 직후에 해당되며 기초체험법으로는 온도가 확 떨어진 베란의 시기에 해당된다. 배란이 체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암컷의 수정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완료의 사인을 수컷을 유인하기 위하여 체외로 발송한다. 이 냄새가 바로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로 일컬어지는 암내라는 것이다. 이 암내가 나는 시기를 에스트루스라고 말하고 이 에스트루스 시기에 사방에서 수컷들이 코이투스를 위하여 모여들게 된다. 이 냄새는 실로 강력하여 상당한 반경의 수컷을 흥분시키며
유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젊은 여자가 지하철에 앉아있고 그 주위에 건장한 남자들이 앉아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여자가 에스투루스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페로몬 냄새를 풍기어 그곳에 앉아있는 남성들의 자아지들을 일시에 다 꼴리게 만들었다고 하자. 자연 상태에서는 이 남성들이 다투어 그 여자와 교미를 하기 위하여 달려들 것이다. 이런 현상을 메일 어그레션이라고 한다. 남성의 공격 본능이 일시에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간 세상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선 호모사피엔스 여성은 암내를 풍기지 않는다. 외부에서 한 여성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그 여자가 발정기, 즉 배란기에 있다는 것을 알 길은 없다. 다시 말해서 암내가 퇴화되어 사라진 것이다. 본인은 에스투루스를 느낄 수도 있다. 음순이 평상시보다 도톰하게 되고 핑크빛이 더 돌면서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게 되고 분비물이 심해지는 그런 비슷한 몸의 변화를 느끼는 여성이 있다. 월경과 월경 한가운데 어느 시점에 대체로 음순과 크리토리스 부근이 뻐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것도 감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 진화가 이러한 성징을 퇴화시켰다고 보지만 그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다. 하여튼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매일 어그레션을 감소시켜야 했고 그래서 수렵과 같은 생존을 위한 협동이 항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본다. 하여튼 인간에게 있어서 에스투루스가 퇴화되면서 나타난 재미있는 부작용이 항상 꼴린다는 현상이다. 인간은 문명사회를 발전시키면서 항상 어느 시기고 마구 꼴리고 마구 섹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된 것이다. 선생님, 그렇다면 청소년이 항상 꼴리는 현상도 아주 원초적인 자연 상태, 즉 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는 이야기겠군요. 그렇다. 기독교나 서구 문명은 대체적으로 성을 죄악의 근원으로 보았고 그러한 가치관에 기초한 유대인 프로이드는 성을 맹목적 쾌락의 원리로 파악했다. 그런데 서구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본능이라는 것은 대체로 문명의 오염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행동 패턴을 착각하여 오치한 것이다. 본능이란 자연 상태에서 훨씬 더 질서 있고 리드믹하고 도덕적이고 균형감이 있는 것이다. 크게 보자면 인간의 모든 도덕적 행동의 원형이 본능의 범위 속에 포괄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대체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능의 가치가 아닌 문명의 가치들이다. 호모사피엔스의 본능 속에는 대규모 전쟁이나 현 정권의 권력자들이 헤쳐먹는 대규모 사기라든가 반공이라는 이념적 증오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다. 맹자와 성에 관해 논의한 고자 선생도 식색이야말로 인간의 고귀한 본성이다 라고 말했고 공자도 성상근 습상원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본성은 본시 태어난 대로 서로 가까운데 문명 속에서 성장하면서 학습에 따라 서로 멀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악은 후천적 학습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을 본성으로 소급시킬 필요는 없다고 공자는 본 것이다. 섹스만 해도 여성의 에스투루스를 전제로 한다면 부부지간에도 한 달에 한 번만 섹스를 하면 족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섹스를 한다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고자라도 된 듯한 착각을 주는
상상도 못할 큰일이 되고 말았다.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릇된 인간 이해 속에서 과도한 쾌락과 욕망의 굴레로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시네요. 가장 잘 꼴리는 것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꼴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꼴리면 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아까부터 한 말이다. 이것은 꼴림에 대하여 일체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코이투스는 그 자체로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 남학생이 버스가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하자. 음경이 빵빵하게 발기했다고 하자. 바로 달려가서 코이투스를 할 수 있는가? 물론 닭장에 있는 닭들을 보면 그런 순간에는 충동적으로 섹스를 끝내버린다. 닭은 코이투스의 기간이 불과 3초에 불과하다. 인간은 평균 10분 정도는 걸려야 한다면 정말 불리한 조건이다. 버스가 안에서 꼴린다고 여학생에게 달려갈 수는 없다. 꼴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에게 다가가서는 아니 되는 그 거리가 바로 수백만 년을 통하여 발전시켜온 문명의 거리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존재인 동시에 문명의 존재이다. 현재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문명의 규약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매우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꼴림의 해결 방안은 구태여 내가 제시하지 않아도 젊은 그대들이 너무도 잘 알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문명 속에서 그 문명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발달되었다. 사귐과 노출의 기회가 많아졌다. 꼴리면 해라.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충분한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 호상적으로 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코스라는 것은 반드시 즉 서로 같이 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적인 것은 인터코스가 아닌 강압이요 폭력이다. 다시 말해서 인터코스는 반드시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에게 신체적 상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섹스가 융합의 황홀경이 되어야지 트라우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사귀어 서로 합의만 본다면 미성년자라도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섹스는 한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단순한 쾌락의 충족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다. 어떤 동물의 수컷은 섹스를 하면 곧 죽는다. 섹스가 그 생명의 가치의 완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녀 간에 도덕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매우 다르다. 남성은 한 번 사정하는데 약 1억 마리의 정자를 방출한다. 1억 마리가 모두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온전한 생명체이다.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대량의 정자를 방출하는 짓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 정자는 끊임없이 후천적으로 고안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난자는 생산되질 않는다. 난자는 이미 난소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이 원시 난포가 호르몬의 자극으로 발육하여 감수 분열을 거쳐 파열하여 복강으로 배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평생 400에서 50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이 생식에 투자하는 에너지는 난자의 크기는 정자의 크기의 8만 5천 배나 된다. 난자의 크기는 정자 크기의 8만 5천 배. 8만 5천 배나 되는 거야. 8만 5천 배나 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생식에 투자하는 에너지는 남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남성은 자신의 성기를 질에 삽입하여 격렬하게 펌프질을 해대고 그 결과로 사정이 이루어지면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생식의 모든 책임을 그 순간부터 홀로 걸머진다. 수정, 착상, 태아의 발생, 성장, 분만, 양육의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남자는 근본적으로 무책임하며 공격적이며 순간 충동적이며 변덕스럽다. 그러나 여자는 성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며 방어적이며 선택적이며 장기적 미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주체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이투스는 남성이 여성을 설득시키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섹스에 있어서도 여자의 태도가 큰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여자라면 내 몸을 호락호락 남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피임의 방법이 불완전하고 기분 나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교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몸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옛 성현의 말씀에도 혈기가 미정할 때에는 가장 해야 할 것이 색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는 자기 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 몸의 하늘, 내 몸의 땅, 기혈이 아직 다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섹스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섹스의 경험은 갈망이나 의식의 컴플렉스나 후회, 번민, 신체적 장애를 형성하기 쉽다. 섹스의 체험은 미룰수록 좋다.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인전 하나를 독파하여 그 생애의 체험을 공유하기만 하여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왜 하필 음지를 쑤셔대는가? 섹스가 그 자체로 도덕적인 폭염의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절제해야 할 그 무엇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나의 논리는 도덕 군자의 훈계와는 전혀 다르다. 자기 몸을 자각하면 그 몸에서 절제의 논리가 스스로 우러나온다는 것이다. 식색을 절제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식색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다.